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일반 분양받은 분들은 앞으로는 반드시 의무거주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거주를 안 해도 되는 8가지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내년 2월 법 시행 이후부터는 일반 분양받은 모든 분들은 분양가에 따라서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받은 경우에 거주 의무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 8가지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약할 때부터 입주 계획도 철저히 짜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제외 요건, 그리고 입주자 거주 의무 기간, 입주자 거주 의무 예외 사유, 적용주택 매입 금액, 기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의 제외 요건이 있습니다. 제외 요건은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LH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서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정비구역의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또는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입주자의 거주 의무 기간입니다. 새롭게 신설되는데요.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5년을 거주해야 되고 80%에서 100%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을 의무거주해야 합니다. 대부분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주택 매매가의 80% 미만이겠죠. 그렇다면 5년인 거죠. 그리고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 그러니까 민간택지죠. 이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이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3년입니다. 그리고 80% 이상에서 100% 미만인 경우에는 2년간 의무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기간은요.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80% 미만인 경우에는 5년, 그리고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 그러니까 민간택지겠죠. 여기에서는 80%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요즘 반값 로또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50% 정도밖에 안 되죠. 대부분. 그러니까 5년이고 공공택지 이외의 민간택지 같은 경우에는 3년.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공공택지야 이 전국 여러 군데에 있지만요.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도권인데요. 서울의 18개 구, 이 파랗게 보이는 이 18개 구가 해당이 되고, 그리고 309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과천시, 하남시에서 13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새롭게 일반 분양을 받게 되면 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거주 의무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이 입주자의 거주 의무 예외 사유인데요. 새롭게 이것도 신설됩니다. 이 거주 의무 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주 의무를 안 채워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외 사유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해외 체류이거나 근무나 생업 취약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른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를 하거나
자, 그렇다면 이 주택건설 지역이 어딘지를 알면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을 말합니다. 이곳 안에서 분양받게 된 경우에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되고요. 그리고 혼인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의 거주 등 이런 경우, 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곳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죠. 처음에 분양받을 때는 내가 의무 거주 기간 동안 2년에서 5년 나는 충분히 거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그 기간을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급하게 찾지 마시고요. 그래도 스쳐가듯이 이런 게 있었지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 첫 번째입니다. 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이 준비하는 기간,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이 90일까지는 거주한 경우로 간주해 준다고 합니다. 90일요. 입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90일요. 자, 두 번째는 이 거주 의무 기간 중에 근무나 생업, 취약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거주로 간주해 준다고 합니다. 분양을 받아놓고 입주할 때쯤 되니까 해외로 발령이 났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주 의무를 채우고 싶어도 못 채우는 경우죠. 이게 바로 부득이한 사유죠.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이 거주 의무자가 군인인 경우인데요.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면 괜찮은데 여기저기 인사 발령 많이 있죠. 이 인사 발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스스로 가면 안 됩니다. 인사 발령에 따라서 이 거주 의무 기간 중에 이 주택건설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로 간주해 준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세대원. 세대원이라는 의미는 거주 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 세대원의 근무나 생업, 취약, 질병 치료를 위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수도권 안에서는 이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어디냐면요.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말합니다. 이 세 군데 이외 지역으로 가는 경우에만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혼인이나 또는 이혼으로 인해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 의무자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이죠. 그리고 비속, 자녀들이요. 배우자, 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에 이 거주 의무 기간 중에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여도 거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주택에, 분양받은 주택이죠. 이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 거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단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간만 거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거주 의무자의 직계 비속이, 그러니까 자녀가 초중등교육법, 이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 현재 이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 거주로 간주하는데요. 그 기간은 90일까지로만 한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곳에 살고 있다가 이쪽 집으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죠. 그 상태에서는 90일까지, 3개월까지 입주를 하지 않아도 거주로 간주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공공분양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에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의뢰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주 의무 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180일
6개월까지 인정해준다 이 얘기고요. 또 하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거주 의무 기간 중에 거주를 이전하는 날이 오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또 180일까지 인정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는 이 공공분양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만 이 내용이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분양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인정 안 해준다 이 얘기죠. 자, 지금까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총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전매기간에 대해서 강화한 내용입니다.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는 특별 공급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겠는데요. 이럴 때 전매기간이 있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그동안은 5년이었는데 이걸 8년으로 강화했고요.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8년이나 5년 동안은 전매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네 번째인데요. 전매행위 제한에 예외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실직이나 파산 많이 있죠. 실직과 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매를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5번째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인해서 LH 등이 우선 매입의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분양가와 보유기간에 따라서 이 매입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0% 미만으로 분양을 받았고 하지만 보유기간이 6 내지 7년이 됐다. 그렇다면 주변 시세의 100%로 매입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이 밑에 있는 내용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주 의무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 2021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나 공공주택 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 2월 19일 이후에 분양 신청을 해서 청약에 당첨이 됐다라고 하면 실제로 거주 의무는 바로 이렇게 되겠죠. 보통 입주자 모집 공고 후에 약 3년 정도가 지나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2024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거주 의무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에 대한 이 내용은요, 실제로 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또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이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 이후에 지금까지는 바로 세를 놓거나 이 세 보증금을 받아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른 분들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입주한 경우도 있었죠. 앞으로는 준공 이후의 입주일부터는 임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도심의 매물 잠김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금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분들은 청약의 당첨의 기쁨도 잠시이고요. 준공 이후에 반드시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의 거주 의무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